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청취자님 친구분 가족에게 연이어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겁니다. 삶과 죽음이 정말 너무나 가깝게 교차하는 경험인데요. 아드님의 갑작스런 죽음 바로 뒤에 손녀가 태어나고 또 친구분 본인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곧 둘째 손녀가 태어난다고요? 네, 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큰 슬픔과 또 생면의 기쁨이 함께 찾아온 거죠. 네. 게다가 친구분이 과거에 비행기 사고를 기적적으로 피했던 경험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과연 다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가요. 유튜브 채널 정법 강의 내용인데 바로 이런 생사의 흐름,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뭐랄까 슬픈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요. 오히려 남겨진 이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배움, 그러니까 공부의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공부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사건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그 공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에서 일단 눈에 띄는 주장이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 있잖아요. 이게 사실 떠난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떠난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그 고통은 이제 온전히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이 그 고통의 크기가요. 고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갖추고 있었는지, 즉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었는지와 비례한다는 설명이에요. 책임감의 크기요? 그 갖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감정적인 유대감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정서적으로 가깝다 이걸 넘어서서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역할이나 책임, 이런 걸 얼마나 잘 인지하고 또 수행했는가, 이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책임감의 크기만큼 아픔도 커진다. 그럼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극심한 슬픔이라는 게 단순히 상실감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하지 못한 역할이나 책임의 무게, 그걸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꽤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아픔이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아프다는 그런 논리죠. 혈연이라도 책임감이 없으면 덜 아플 수 있고 반대로 남이라도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면 더 크게 아파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 원리 같은 거라고 보는군요. 네, 그렇죠. 일종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관점을 따라가 보면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게 바로 남은 사람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아주 단언을 하는데요. 떠난 사람은 이미 자신의 공부를 마쳤고 이제 남은 이들이 성찰하고 깨달을 차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책 보고 지식 쌓는 그런 공부는 아닐 테고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 또 관계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라는 그런 촉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말고 그 너머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아, 마치 그 팀 프로젝트 하다가 한 명이 빠지면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 몫까지 해야 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가 자료에도 나옵니다. 5명 팀에서 1명이 가면 4명이 그 일을 나눠 해야 하듯이 가까운 사람이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 몫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슬퍼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 몫까지 해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냥 뭐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어긋날 수 있으니까 이런 큰 아픔을 겪었을 때야말로 잠시 멈춰서 삶의 방향, 목적 이런 걸 점검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가르침을 찾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과정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보여요. 그냥 믿어라 라고만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탐구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러 갔는데 정작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기보다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만 강요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공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자료는 더 나아가서 어떤 사건을 겪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비슷한 형태의 시련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깨달을 때까지요? 네, 그 공부는 반드시 끝내야 하는 과제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깨달을 때까지 비슷한 시련이 반복될 수 있다니 상당히 좀 엄중한 경고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죽음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되던데 3대 인연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네.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요, 죽음으로 모든 인연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영혼의 차원에서는 자신을 포함해서 위아래 3대, 그러니까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총 5대에 걸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업이라는 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이요? 네, 여기서 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과거의 행동이나 생각이 그 결과로 이어져서 현재와 미래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관계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도 영적으로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는 청취자님 친구분 가족의 경험처럼 아주 극적인 삶과 죽음의 교차를 단순한 우연이나 비극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책임과 성찰, 즉 공부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핵심은 고통의 깊이가 결국 책임감의 무게와 연결되고 또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비슷한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경고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 자료의 시각을 빌려서 다시 한번 청취자님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청취자님 자신과 또 친구분의 가족들에게 각각 어떤 배움을 일깨우고 어떤 책임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깊은 슬픔을 넘어서서요. 이 경험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런 성찰의 계기로 삼아 볼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